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입학 홍보대사 11기로 활동 중인 프랑스 언어 문화학과 20학번 김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인천 송도에 위치한 인하대학교 항공우주융합 캠퍼스입니다. 항공우주융합 캠퍼스는 인하대학교로부터 이전된 항공우주공학과 학부 대학원, 기계공학과 대학원, 제조혁신 전문대학원, 메카트로닉스학과 등의 학위 교육과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공간 외에도 6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한 기업 연구관이 함께 있어 산업단지와 대학의 공간적 통합 및 산업 현장에서 R&D, 인력 양성, 고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공간입니다. 캠퍼스 시설이 굉장히 좋죠. 저도 오늘 처음 와봤는데 이곳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공간인 것 같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정시 모집을 앞둔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에 지원하실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하대학교 지원을 고민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한 콘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인하대학교 입학처에 재직 중이신 두 분의 입학사정관 선생님을 모시고 원서 접수 직전 수험생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강대성 입학사정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입학사정관 강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옆에 계신 분은 유명주 입학사정관님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명주 입학사정관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내용인데요. 올해 인하대학교 정시 모집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 2023학년도 전체 모집 인원은 총 3,873명으로 이번 정시에서는 전체 선발 인원의 약 32.1%인 1,242명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전형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 일반 전형에서는 1,076명,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에서는 51명, 그리고 수능과 실기를 반영하는 실기 실적 전형에서는 115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각 군별로 모집 단위 및 선발 인원이 다르며 수시 2월 인원이 포함된 최종 모집 인원은 정시 모집 원서 접수 시작 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니 안내되는 최종 모집 요강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인하대학교는 가나 다군별로 학생들을 모집하나요? 맞습니다. 인하대학교는 가군, 나군, 다군 모든 군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 학과별 군 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신설되는 자유전공학부는 가군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생명공학과와 생명과학과, 화학과와 화학공학과, 경영계열 전공들과 같은 유사계열 학과들이 모든 군에 배치되어 있는 만큼 전공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도 하나의 지원 전략으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정시 일반 전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능 성적 100%를 반영하여 총 1,076명을 선발하는 정시 일반 전형은 수능 성적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그럼 수능 점수 반영 방법과 선택 과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하대학교는 국어, 수학의 경우 표준 점수를, 영어는 등급별 환산 점수, 탐구 과목은 자체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일부 자연계열 학과에서 수학 선택 과목을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기본적으로 미적분과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야 하지만 화면 오른쪽에 별도로 표시된 11개 학과의 경우 확률과 통계 선택이 가능하며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할 때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응시자에 한해서 표준 점수의 약 5%의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또한 탐구는 과탐만 반영하기 때문에 사탐 응시자의 경우 자연계열의 지원이 좀 어렵겠죠. 그러나 자연계열과는 달리 인문계열과 자유전공학부는 수학 영역 선택 과목에 제한이 없으며 탐구 영역에서 사회, 과학 선택 과목 구분 없이 두 과목을 선택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계열별로 반영 비율도 다른가요? 맞습니다. 그런 계열별로 조금 다른 수능 반영 비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면 인문 계열의 경우 국어의 반영 비율이 가장 높으나 인문 계열 중 공간정보공학과, 아태물리학부, 글로벌금융학과, 간호학과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자연 계열과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모두 동일한 비율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탐구 과목에 제한이 없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죠. 영어 영역 등급별 환산 점수는 등급별로 차등 부여됩니다. 1등급부터 3등급 사이의 점수 차가 크지 않다는 점 고려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원서 접수 일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수험생 여러분, 가장 중요한 원서 접수 일정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2023학년도 정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29일에 시작하여 2023년 1월 2일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실기고사 일정을 포함하여 보다 자세한 세부 일정은 정시 모집 요강을 통해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시 모집 세부 일정까지 정시 입시 관련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년도 수능 체제의 변화로 많은 수험생들이 대학 지원에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정시 모집 지원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정시 모집에서 중요한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험생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학령 인구가 줄고 있어요. 수능 응시 인원도 이에 비례해서 줄어드는 상황인데 전년 대비 수능 지원자 수가 약 1,800명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뉴스에서 봤을 때 고3 학생 수가 분명히 1,800명보다 많이 감소했는데 수능 지원자 수는 그것보다 왜 적은 차이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신 것처럼 고3 재학생 수능 지원자 수는 약 10,000여 명 정도 감소했어요. 하지만 N수생 지원자가 작년 대비 약 7,500명 정도 증가했다는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험생 중 사회탐구 지원자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어요. 이를 통해 인문계열 학과의 경쟁률이 자연계열 학과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탐구 지원자들이 줄었다고 무조건 인문계열 학과 경쟁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는 뒤에서 교차 지원과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 PPT 보실까요? 다음으로 통합형 수능에 따른 과목 선택 측면에서 설명드릴게요. 수능 수학은 작년부터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에 따라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동일하게 성적을 산출하고 있어요. 이에 자연계열 수험생이 수학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아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어요. 이 자료는 아마 찾아보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인하대학교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공개할게요. 자, PPT에 안내된 표를 한번 볼까요? 작년 정시 모집 거점 국립대 인문계열 학과 합격생 중에 미적분, 기하 선택자, 즉 자연계열 수험생은 평균 약 16% 정도 되었어요. 그렇다면 수도권 대학의 상황은 어떨까요? 수도권 주요 대학일수록 교차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인하대학교는 교차 지원 비율이 40%였어요. 수도권 타 대학 교차 지원 비율과 비교해 봤을 때 평균 정도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올해 정시 모집의 주요 쟁점들에 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하대학교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꼭 알아야 할 키포인트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에서 유명주 입학사정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집 단위별로 수능 점수 환산 방법이 다르다는 것. 둘째는 지원하려는 학과의 작년 실질 경쟁률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올해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되었고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신설학과와 그 장학금의 지급에 대해서 한번 꼭 알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모집 단위별 수능 점수 환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PPT 화면 한번 보실까요? 수능 점수 환산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아요. 산출식이 복잡해 보일 것 같아요. 하지만 뒤에서 유명주 입학사정관님이 환산 점수를 쉽게 계산해주는 인하대학교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으로 수능 점수 반영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PPT에 제시된 지원자 A 학생의 수능 점수를 한번 볼게요.
각 영역별 표준 점수를 보면 왼쪽에 있는 점수는 A 학생이 받은 표준 점수이고 오른쪽 괄호 안에 있는 점수는 각 영역별 최고 표준 점수라고 가정해 볼게요. 영어와 한국사는 3등급이라 각각 등급 환산 점수인 194점과 50점으로 환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수험생의 점수로 같은 인문계열학과이지만 영역별 반영 비율이 경영학과는 국어 30, 수학 25, 영어 20, 탐구 20, 한국사 5%이고 글로벌 금융학과는 국어 30, 수학 30, 영어 20, 탐구 15, 한국사 5%로 차이가 있는데 이때 이 두 학과를 지원했을 때의 점수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위 지원자의 수능 점수를 제가 말씀드렸던 환산 점수 산출식에 대입해 보면 경영학과는 906.56점, 글로벌 금융학과는 902.56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 경영학과에 지원했을 때 환산 점수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는 모집 단위별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셨죠? 네, 실질 경쟁률이란 모집 단위별 지원자 수를 최초 합격자 수, 그리고 예비 합격자 수 합으로 나눈 경쟁률입니다. 그렇다면 실질 경쟁률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년도 입시 결과 자료를 통해서 계산하실 수 있어요. 전년도 입시 결과 자료는 인하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단에 정시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2022학년도 입시 결과에서 확인 가능한데, 자, PPT 화면 보시면 전년도 입시 결과 중 우리 다군 일부 학과들의 실질 경쟁률을 한번 계산해 본 결과를 가져왔어요. 보이는 화면 중 9.9대 1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공간정보공학과 자연의 실질 경쟁률을 확인해 보면 3.8대 1로 차이가 상당히 크죠. 이렇듯 지원을 고민하는 학과가 있다면 실질 경쟁률을 파악하는 게 학과 선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군에 배치된 모집 단위는 실질 경쟁률을 계산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군에 배치된 모집 단위보다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를 고려해서 다군 모집 단위를 적극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과 다르게 정시 전형에서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아서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무래도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경우 수능 점수로 학과를 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나 적성보다 수능 점수만 생각하고 대학 학과를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입학하고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아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인하대학교는 이런 친구들을 위해 올해부터 정시 모집에서 자유전공학부를 모집해요. 가군에서 계열 구분 없이 70명을 선발하고 2학년으로 진입할 때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 구분 없이 전공 선택권을 완전히 보장함으로써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신설학과라 입시 결과가 없어서 지원을 망설이는 수험생들도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입시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맞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설학과라 입시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만 사교육 주요 업체의 배치표를 참고해 봤을 때 국어, 수학, 탐구, 백분위 합의 경우 230점에서 260점 사이에 다양한 점수대를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종합해 봤을 때 우측표에 보시는 내용과 같은 학과 배치가 있었는데요. 자유전공학부보다 높은 점수대에 형성되어 있는 학과에 관심이 있는데 점수가 약간 부족한 친구들은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학과로 전공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키포인트로 자유전공학부 신설 외에도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의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소속학과는 인공지능공학과,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 디자인 테크놀로지학과, 컴퓨터공학과가 있어요. 먼저 인공지능공학과는 다군 수능 위주 전형에서 17명을 모집하는데 이 17명 모두 장학생으로 선발해요. 그리고 요즘 핫한 빅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도 가군에서 모집하는 17명 모두 장학생으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요즘 4차 산업과 관련된 자동차 산업이 엄청 인기가 많죠. 그중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도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도 앞선 두 개 학과처럼 다군 모집 인원 모두 장학생으로 선발합니다.
첨단 기술과 디자인 공학을 겸비한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 디자인 테크놀로지 학과는 정시 다군 실기특기 전형으로 20명을 모집하는데 그중 7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해요. 그리고 공학계열의 전통 강좌인 컴퓨터공학과도 정시 나군 일반 전형에서 선발하는 장학생이 3명 있어요. 네, 신설학과답게 장학금 혜택이 굉장히 풍족하네요. 추가로 확인해야 할 점은 장학금은 최초 합격자 배정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며 수시 2월 인원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시 모집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이 알아야 할 정보가 하나 더 있다고 하던데요. 네, 수험생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험생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입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먼저 인하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야겠죠. 그 다음 홈페이지 인트로 화면 오른쪽에 입시 결과 자가진단 서비스, 정시 상담하기 순서로 클릭하신 뒤 본인의 간단한 정보와 수능 성적을 차례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성적 없이 학과별 입시 결과만 확인하고 싶다면 성적 없이 진행하기 클릭 후 확인해 주세요. 화면을 보시면 모집 단위별로 본인의 환산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학과를 클릭하면 경쟁률 및 취업 현황 등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수험생을 위해 12월 19일부터 정시 집중 상담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담은 유선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하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는 정말 다양한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인하대학교에 관심 있는 수험생들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들께 한번 응원의 한마디 전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모두 성공적인 입시를 치르시길 바라고 봄에 인하대학교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시 모집 지원 전략 안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강대성 입학사정관님, 유명주 입학사정관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